오늘은 주식시장이 그나마 훈훈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주 월, 화, 수 보게 되면요. 매일같이 스몰캡, 소형업종 지수에서 투매 매물이 그냥 막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을 과연 누가 던졌을까요? 답은 어렵지는 않긴 합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다른 주식을 팔고 2차 전지 관련주를 사기 위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어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중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제까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심각한 증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소형업종 지수의 급락은 그야말로 추풍 낙엽이 따로 없었습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해서요,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5배, 10배에 이르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배 가까이 이를 정도로 상승 종목 수는 정말 극소수의 종목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폭락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났죠. 자, 그런데요, 이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우리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니 시장 주도주들을 투자하시긴 하지만, 종목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대다수는 이번 월, 화, 수, 좀 아쉬움이 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짱돌 매물이 월, 화, 수 쏟아지다 보니까 소형업종 지수가 그야말로 폭락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관련해서 누가 던진 거냐? 답은 쉽긴 합니다. 주도주를 사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다 못하고 포모 증후군에 빠진 이 종목을 빨리 사야 된다. 그런 급한 마음에 쫓기는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정은 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어제 보게 되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인 증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지금 제가 띄워놓은 도표는요, 코스닥 소형업종 지수고요. 코스닥 소형인가? 소형업종 지수. 그냥 소형업종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황색 선이 이제 개인의 장중 매매 흐름이에요. 이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똑같이 소형업종 지수에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자, 개인이 투매를 하면서 소형업종 지수가 하루 종일 급락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모습이 월화 그리고 어제는 가장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빨리 사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종목을 빨리 팔아야 돼. 근데 빨리 팔려고 그러면 대형주나 중형주까지는 그래도 한호가에서 처리가 되긴 하죠. 그런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빨리 팔려고 하면 한호가에 처리가 안 되죠. 한호가가 안 되니 그 다음 호가에 던지고, 그 다음 호가에 안 되니 그 다음 호가에 던지고, 다른 개인 투자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패면 내가 팔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더 밑에 호가를 퍽 치니까 주가가 쭉쭉쭉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거래량 자체가 적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정말 한 1억 원 정도의 매물에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한 10% 빠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한 일이
월, 화, 수 스몰캡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추정했던 사실 현상일 겁니다. 이건 누구나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이번 월, 화, 수 어떻게 보면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나타난 현상들 쭉 보다 보면요. 소위 가치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에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경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치주인데 소형 가치주가 이상하리만큼 다른 소형주들이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5% 빠졌다 그러면 한 10%씩 빠지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 정도입니다. 아마 같이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런 느낌 받으신 분들 은근히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뭐 시장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퀀트를 표방하는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수가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 퀀트 가치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아마 이것을 실감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라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자, 퀀트를 표방한 가치 투자자. 근데 이 퀀트 가치 투자자 중에서 상당수는 소형 가치주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형 가치주가 장기적으로 수익이다, 따봉이야, 나 원칙을 지켜가야지 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차전지 관련주들 눈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배, 적어도 2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퀀트 가치 투자 10%, 좀 많으면 20% 연 기대 수익률, 이게 감질맛이 납니까? 하죠. 사람 눈 돌아갑니다. 우리 아무리 퀀트를 지향하고 내가 연구 많이 했어 하는 투자자도 결국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원초적 본능,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난리 나죠. 결국 퀀트를 표방한 가치 투자자들의 상당수 이탈이 나타나면서 이번 스몰캡 하락장에 퀀트 가치주들이 특히나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또 이제 시장 주도주들이 다시 정신 차려서 훅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며칠 조정받은 게 훅 하고 이어질 수도 있죠. 다만 저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보아온 시장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극에 이르면 반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7월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정 종목군으로 쏠리는 모습, 특정 종목에 쏠린 게 아니고 특정 종목군을 순환했죠. 에코그룹, 포스코그룹, LS그룹,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다른 퍼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닥 그렇게 좋게는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튼. 우리 물리학, 수학, 천문학. 과학에 대가면 아이작 뉴튼 아니겠습니까? 미분, 적분 발견하셔가지고 우리를 학창시절 힘들게 하셨던 그분. 자, 아이작 뉴튼이 노년에 사우스시 컴퍼니 버블을 경험합니다. 팔고 2배 먹고, 2배인가 3배 먹고 팔았는데, 그 후에 또 몇 배 올라가서, 아이작 뉴튼도 눈이 돌아갔어요. 그 천재도. 그래서 상투에서 딱 잡으십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작 뉴튼이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어떤 명언을 남겼느냐?
나는 천체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300년 전 아이작 뉴턴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작 뉴턴.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중심리가 극에 이르면 좀 시간 텀을 두고 시장의 기대와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00년 전 아이작 뉴턴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